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돈에 미쳤다라는 책입니다. 젠 신체로 지음, 박선령 옮김, 위너스북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용기를 주는 책입니다. 그 방법을 12개의 챕터 안에 담고 있는데요. 8명의 성공 사례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있었던 이유를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부자가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8명의 성공 스토리를 그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개월 만에 연 수입을 2만 달러에서 14만 5천 달러로 늘린 54살 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항상 돈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 제대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기에 늘 돈 문제를 겪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지한 자기 성찰 끝에 알게 된 사실이 있다. 나는 결손 가정에서 가난하게 자랐고 아버지는 자녀 양육비를 보낸 적이 없다. 아버지의 행동을 나는 아무 가치도 없는 인간이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였고 이를 곧 진실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그래서 평생 이런 생각이 성공을 방해하도록 방치했다. 그러다가 내 훌륭한 점을 되새기면서 내 주위의 모든 사람과 물건 그리고 아직 얻지 못한 것에 감사를 표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성격이 바뀌고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으며 전에는 가능하다고 생각지 못한 일을 해냈다. 또 자기 개발을 위해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개중에는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 배운 것도 있다. 그리고 수백 번씩 면접을 보러 다니면서 익숙해질 때까지 구직 면접을 연습했다. 그 과정에서 도움이 된 것은 나를 고용한 이와 주변 사람보다 내가 더 지식이 풍부하고 숙련된 기술을 갖추었다는 것을 안 사실이다. 덕분에 자신감이 서서히 높아지기 시작했다. 계속해서 면접을 보러 다니다가 마침내 직장을 옮겨 1년에 14만 5천 달러가 넘는 연봉을 받는다. 지금은 내가 살아본 집 가운데 가장 좋은 집에서 살며 아이들도 예전에 다니던 학교보다 훨씬 좋은 학교에 다닌다. 처음 가져본 최고 비싼 차를 몰고 평생 가능하리라고 상상하지 못하던 호사를 누린다. 아직도 가끔 내 가치에 의구심이 들지만 계속 억누르려고 노력하면 떨칠 수 있다는 것도 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기분이다. 다음은 자기가 믿고자 하는 일에 믿음을 쏟아 돈을 번 44살 샌드라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중서부 지역에서 트럭을 집삼아 살았다. 지금은 성공한 배우가 되어 늘 꿈꾸던 캘리포니아주의 해안가 저택에서 산다. 돈과 관련해서 나를 얽매던 주된 생각은 돈을 많이 벌면 인생이 너무 복잡해져서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를 것이다 였다. 계산, 세금, 투자 등 복잡한 문제가 많이 생길 테니까 말이다. 그래서 하루, 일주일, 한 달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이상의 돈이 생기면 내가 그것을 통제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했다. 나는 똑똑하지도 못하고 괜찮은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세 단계를 거치면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게다가 돈을 많이 벌기까지도 했다. 1단계, 생각과 믿음이 중요하다. 돈에 대한 내 두려움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새로운 믿음을 주입했다. 나는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한다. 나는 모든 성과 부에 마음을 활짝 열고 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나는 성공과 존경과 보상과 돈, 그리고 세상이 주는 최고의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 세상에는 모든 사람, 특히 나에게 돌아올 돈과 번영의 기회가 충분하다. 2단계, 내가 잘 모르거나 두려워하거나 관심이 없는 일을 처리할 때는 멘토와 협력하거나 전문가를 고용했다. 나는 내 본연의 모습으로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 세상에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판매나 거래, 법적인 문제 처리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내가 잘 모르는 일에 말려들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였다.
3단계. 나는 상상 이상으로 많은 실패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섰다. 지금도 여전히 실패하면서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운다. 성공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성공을 온전하게 보고 느끼는 법을 연습했다. 마치 벌써 성공을 이루고 많이 벌어서 은행에 돈이 쌓인 것처럼 말이다. 나라는 존재는 세상에서 유일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이미 가진 재능을 활용해 굉장한 일을 해보자. 사람들이 당신을 미쳤다고 생각하더라도 말이다. 무슨 일을 하든 기쁘고 적극적인 태도로 그 일이 돈벌이인 동시에 기쁨의 원천이 되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 성공 사례는요, 연 4만 달러였던 수입을 10만 달러로 늘린 40살 조 이야기입니다. 수입을 늘리는 문제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나 자신이었다. 나는 돈을 벌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고 자신에게 지나치게 비판적이었기에 결국 자멸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자기 개발서를 읽고 듣기 시작했다. 최소 하루에 2시간은 오디오북을 들었다. 그러자 어떤 변화가 시작되었고 변화를 위해서는 내 길에서 벗어나야 했다. 이러한 변화는 원하는 것이 이미 자기 손에 들어왔다고 믿을 만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출발했다. 나는 회사에 다녔다. 그런데 마음가짐을 바꾸고 일에 전념하자 승진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전보다 많은 책임을 떠맡으면서 모험을 감행했다. 내가 애초에 이 일을 왜 시작했는지 기억한 덕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나갈 수 있었다. 상사를 돕고 머리를 쓰고 꾸준히 도전하며 사무실에서 동료와 협동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었다. 또 프로젝트를 처음 했을 때와 같은 환경에 계속 머물고 싶지 않다는 사실도 기억했다. 성취감은 꼭 마약 같았다. 전에는 돈을 벌기가 힘들었지만 지금은 온 사방에 돈이 널렸고 내가 그것을 끌어당기고 있다. 평소에는 신용카드로 모든 대금을 지불했지만 이제는 반드시 집안 곳곳에 현금을 어느 정도씩 두기로 했다. 그 돈을 꼭 써야 해서가 아니라 돈은 사방 어디에나 있으니 손을 뻗어서 잡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무의식 중에 되새기기 위해서다. 진부한 방법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효과가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겨서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도 불안감이 줄어든다. 무엇보다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두려움의 근원을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다. 다음은 부자가 되어야 하는 확실한 이유를 믿은 덕에 7만 5천 달러를 번 32살 애니타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할 일은 직장을 그만두고 새롭고 흥미로운 인생의 장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이것은 아주 오랫동안 품었던 생각이다. 하지만 그 목표에 집중할 때마다 왠지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닌 듯한 기분이 들었다. 결국 직장을 관두려면 가계부채를 청산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주택융자금은 거의 다 상환한 상태고 자동차 대출도 별로 많이 남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서 주로 돈을 버는 사람이긴 해도 이 대출금을 모두 갚을 수만 있다면 직장을 그만두어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했다. 부채를 모두 합하니 7만 5천 달러쯤 되었다. 이제 7만 5천 달러를 마련한다는 목표가 생겼다. 그런데 대체 어디서 7만 5천 달러를 구한단 말인가? 이건 말도 안 돼. 이게 가능할 거로 생각하다니 대체 왜 그랬을까? 다른 일자리를 구하거나 뭔가를 팔아서 그만한 액수를 버는 것도 불가능해. 그러자 내 목표가 정말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징징거리면서 일주일을 보내다가 결국 두려움에 떠는 것을 그만두고 75라는 숫자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75라는 숫자에 대해 명상하고 일기장에도 온통 75를 적었다. 그러면 무언가가 이루어지리라고 믿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내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했다. 돈을 찾지 못한 곳이 어딘가에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전부 이미 이곳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했다. 어딘가에 말이다. 그러다가 버뜩 1999년에 어느 신생회사의 자문위원회에 참여한 대가로 주식을 조금 받았던 일이 떠올랐다. 현재 그 회사는 상장이 된 상태인데 내가 받은 주식 가치가 얼마나 될지 궁금했다. 다행히 다음날 아침에 기적적으로 손쉽게 그 파일을 찾았다. 그리고 주식의 현재 가치와 파는 방법을 문의하려고 회사로 전화를 걸었다. 처음에 받았을 때는 $200 정도의 가치가 있었던 주식이 지금은 가격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보았다. 과연 현재 가치가 얼마나 될 것 같은가? 다들 들을 준비가 되었는가? 그렇다. 바로 $75,000였다. 정말 놀랍지 않은가? 그 매니저가 액수를 말한 순간 너무 놀라서 하마터면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지금도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고 말도 못하게 흥분해 있다. 정말 조잡해 보이지만 이 방법은 효과가 있다. 그러니 당신도 절대 꿈을 포기하지 말기 바란다. 다음은 돈에 확고한 믿음만 있다면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지 보여준 52살 캐서린의 이야기입니다. 난 언제나 돈을 잘 벌었다. 그래서 내가 돈 버는데 재능이 있다고 믿었다. 심지어 노력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었다. 처음에는 금융 서비스 회사의 말단 직원으로 시작해서 1년에 $15,000 정도를 벌었다. 돈을 별로 쓰지 않았기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지만 열심히 일해서 빠르게 승진했다. 결국 부사장이 되어 $500,000가 넘는 연봉을 받았다.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봉급이 인상될 때마다 그 절반을 우리 회사가 운영하는 계좌에 넣었더니 40살에 매우 편안하게 은퇴할 수 있었다. 은퇴한 뒤에 취미로 원예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곧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이 되었다.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원예 사업이 혼자 알아서 발전한 것 같았다. 나한테는 돈을 버는 것이 자연스럽고 쉬운 일이다. 사방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어디든 뛰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기가 돈을 벌 수 있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나도 언제나 그렇게 믿었기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한 적이 없다. 언제나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지 확신이 가지 않는 일에 지원한 뒤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실제로 현실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 척이라도 해야 한다.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실제로 그렇게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다고 믿으면 그렇게 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노력하면 된다. 그리고 자신을 금전적인 자유를 누릴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야 한다. 좋아하는 일을 한 뒤에 해야 하는 일은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성공을 거두는 것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팔면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닌 애정을 판매하는 셈이므로 남다른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다음은 평균 $4,500 선이던 월 수입을 $35,000로 늘린 켈리의 이야기입니다. 켈리는 티셔츠 회사를 운영한다. 당시 그녀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럭저럭 먹고 살 정도의 돈밖에 안 남는다는 사실에 좌절했다. 차가 고장 난다거나 예상치 못한 청구서가 날아오는 등 계속 무슨 일인가가 생겨서 돈이 다 새나가는 것이었다. 켈리는 일거리를 더 많이 맡고 싶었지만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누구를 가르쳐서 일을 시키는 것은 자기가 너무 바빠서 힘들다고 여겼다. 그리고 사업이 부진할 때는 돈이 없으니 직원을 고용해서 양성할 만한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몇 년 동안이나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가지 못했다. 난 직원을 채용할 방법이 없다고 스스로 확신했다. 융자금 상환도 늦어지고 있었고 새로운 일거리도 들어오지 않았기에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수입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라고 계속 생각했다. 그래서 젠 코치가 성장하고 싶다면 누군가를 고용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 완전히 겁에 질렸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내 마음가짐이 바뀌었다. 그렇게 하라는 허락을 받고 나니 마치 어떤 통찰이 생긴 것처럼 그것이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이런 변화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직원 채용에 전념하기 시작하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직원에게 급여를 지불할 돈을 벌어야만 했다. 이는 정말 겁나는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더없이 의욕을 고취하기도 했다. 채용한 직원이 일을 시작하자 닫혔던 수문이 열리듯 일이 밀려들기 시작해 내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바로 알게 되었다. 직원이 없었다면 밀려드는 일거리를 모두 처리할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첫 번째 코칭 과정이 끝난 뒤에 다른 사람을 사업에 동참시킨다는 두렵지만 흥미로운 노력을 하고 돈을 벌어들이는 모습을 상상하며 주파수를 높인 결과 첫 한 주 동안 26,000달러를 벌었다. 단 일주일 만의 말이다. 50%의 마법과 50%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돈 때문에 한밤중에 잠에서 깨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이다. 다음은 평균 2,500달러 정도이던 월 수입을 45,000달러로 늘린 42살 질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직접 판매 회사의 인력 채용팀에서 최고 실적을 올리는 동안에도 월 수입은 고작 2,000에서 3,000달러 정도밖에 안 되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직접 판매자들에게 소셜미디어 전략을 가르치기로 한 뒤 이제 월 평균 4만에서 5만 달러를 번다. 내년에는 이 액수를 2배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직접 판매와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에서는 축적과 정신을 신봉하기 쉽다. 그러니까 지식과 정보와 인맥은 혼자 몰래 축적해야 해. 만약 남들과 공유한다면 누군가가 나를 상대로 경쟁을 벌이게 될 테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부자의 정신을 가르쳤다. 세상에는 모든 사람을 위한 충분한 사업 기회가 있다. 똑같은 제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이들이 수천 명이나 되는 상황에서도 긍정적이고 부지향적인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좋은 사업 기회를 찾아낸 고객의 사례가 무척 많다. 난 돈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다. 내 문제는 사실 좀 더 전술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었다. 어떤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지는 알았지만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도구나 시스템이 무엇인지는 몰랐다. 그래서 그럴 만한 돈을 벌기도 전부터 비즈니스 코치에게 투자하고 지원 인력도 채용했다. 나는 신속하게 확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를 바랐고 결국 뜻대로 되었다. 나는 평소 명상도 하고 책도 읽고 무서울 때는 울기도 한다. 그리고 이것이 고객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역할 모델의 모습인가 고민한다. 나는 그들에게 용기의 철학을 가르친다. 직접 판매 분야에서는 자신과 똑같은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수많은 사람과 경쟁을 벌여야 한다. 그렇다면 경쟁자들 속에서 돋보일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인가? 남들보다 용감해야 하고 남들과 달라야 한다. 온라인상에서든 직접 얼굴을 대할 때든 자신 있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좋은 비즈니스 코치를 찾아 투자하자. 그들의 조언을 철저하게 따르고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자기만의 방식에서 벗어나 실천에 옮기자. 남편과 나는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지만 선택권을 준다고 믿으며 산다. 그래서 우리는 빚을 갚고 여행을 다니며 저축하고 은퇴 후를 위해 투자한다. 다음은 공식 교육은 미용 학원에서 받은 것뿐이지만 마케팅 전문가로 성공한 50살 린다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미용사로 경력을 쌓다가 마케팅 전문가가 되었다. 현재 마케팅 대행사를 운영하는데 매년 제공하는 서비스 용역에 대해 약 150만 달러 청구서를 발행한다. 나는 언제나 내가 성공할 것이라고 믿었고 이는 대학에 진학하는 대신 미용 학원을 택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내 좌우명은 한계는 자신이 만드는 것이다. 친한 친구 한 명이 2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났다. 그때부터 나는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로 했고
어떤 일이든 완벽한 확신을 가지고 뛰어들기로 했다. 난 누구보다 오랜 시간 일에 매진했으며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했다. 초반에는 눈도 깜빡하지 않고 하루 16시간씩 일하기도 했다. 일을 더 배우려고 쉬는 날에도 출근해서 상사들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협상을 진행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내 직급이나 급여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지식을 얻었다. 그리고 내가 직접 회의를 진행하고 거래를 마무리 짓는 모습을 상상하기도 했다. 성공한 전문가가 된 내 모습을 늘 마음속에 그렸다. 실제로 미용사로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것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몇 달 정도 버틸 수 있는 돈을 저축한 뒤 자동차에 짐을 싣고 원래 살던 곳에서 약 2,000km나 떨어진 곳으로 이사했다. 다들 내가 미쳤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렇게 거처를 옮긴 덕분에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VIP 투어 가이드 일자리를 얻었다. 그리고 수많은 유명 인사와 영화사 임원, CEO 등과 시간을 보내는 즐거움을 누렸다. 재미있는 것은 그러다가 그만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투어 가이드라는 유리한 위치를 이용해서 나에게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마케팅 부서를 정확하게 찾아냈다. 거기에서 진행한 수많은 특별 이벤트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계를 위해 파티를 열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래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봉급은 꾸준히 올랐다. 나는 내가 성공하리라는 사실을 절대 의심하지 않았다. 실패하리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냥 자신을 믿으면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 성공할 수 있다고 믿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나는 온갖 역경을 이겨냈다. 그리고 지금은 하버드 대학교 출신의 변호사들이 내 의견을 묻는다. 때로는 혼자 웃음 짓기도 한다. 미용학원에서 받은 교육이 내가 받은 공식 교육의 전부라는 사실을 알면 다들 어떤 표정을 지을까? 우리가 많은 돈을 버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기회와 시간의 부족,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라 부자가 되는 것을 스스로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만의 욕구와 재능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욕구와 재능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걸음 삼아 멋지고 훌륭하게 자신을 꽃피워야 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이 이렇게 살려면 부유해야 합니다. 부유함은 진정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직감과 마음에 귀를 기울이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욕망에 따라 사는 데 필요한 돈을 모두 번다고 해서 곧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탐욕은 빈곤과 마찬가지로 결핍된 마음에서 생깁니다. 자기 입에서 무의식 중에 부자를 폄하하는 발언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기가 부자가 될 계획이라면 자기가 되고자 하는 존재를 인정해야만 그 일이 더 쉽습니다. 자신의 욕구가 정당하다고 믿고 보의 추구는 좀 더 진정한 내가 되고자 추구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재능과 능력, 욕구는 성공을 위해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신의 참모습을 세상과 공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신의 위대함을 타인과 나누는 데 필요한 만큼 부를 쌓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돈은 나쁘고 벌기도 힘들다고 여긴다면 은행 계좌에 먼지만 쌓일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믿고 싶은 것을 믿으면 원하는 현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 그리고 믿음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의 뿌리를 이룹니다. 그래서 자기 머릿속에서 돌아다니는 생각과 입에서 나오는 말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은 안정적이지만 싫어하는 직장에서 평생 묵묵히 일하고 혼자가 되는 위험을 피하려고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합니다.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돈을 모으느라 재미있는 일에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안정적인 회사와 일자리라도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두려워하는 것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다 보면 완전히 재미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위험한 상황에 노출하거나 될 대로 되라지 하면서 무책임하게 행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젖어 아무것도 못하면서 살기보다는 성공한 삶을 살도록 자신을 자유롭게 풀어주라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잃을까봐 전전긍긍하지 말고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 무한한 가능성, 인생을 즐기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삶 속에 배어듭니다. 사람은 같은 말을 반복하는 습관의 동물이며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생각과 신념을 확고히 하고 현실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돈을 정말 미워하고 증오하며 불신한다고 되풀이하지는 않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돈을 나쁘게 말한다는 것을 깨달으면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신념은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든 말든 상관없이 우리를 목적지로 데려갑니다. 몸과 마음, 정신의 모든 측면이 똑같은 욕구에 집중하면서 즐겁게 버스를 타고 간다면 원하는 부를 모두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5천 달러를 더 벌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정작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른다거나 또 사람들이 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며 두려움과 깊은 의구심을 느낀다면 당연히 부를 얻지 못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잡지 못하면 약간 토대 위에 삶을 건설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가짐에 통달하는 것은 인생 전반에서 중요하지만 특히 돈과 관련된 부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돈은 이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돈 없이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실제로 돈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우리가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는지에 따라서 돈의 성격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에 어떤 성격을 부여하는지에 따라 돈에 둘러싸여서 살고 싶을 수도 있고 절대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향한 욕구와 돈이 필요한 목적, 돈을 얻기 위해 누군가와 가치 있는 것을 나눈다는 흥분, 그것이 상대방을 얼마나 즐겁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 또 돈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감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나 돈이 많은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 돈을 벌 때도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일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과 말을 이루고자 하는 일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결국 에너지를 교환하는 일입니다. 또 돈은 재생 가능한 자원입니다. 있다가도 없으며 많았다가 적었다를 되풀이하면서 계속 움직입니다. 이 말은 곧 돈을 쓸 때 인색하게 굴거나 돈을 받는 것을 어색해하면 돈이 흐르는 자연스러운 경로를 막아서 부유하지 못한 빈약한 상황이 된다는 뜻입니다. 최대한 자주 많은 것을 나누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돈을 벌고 돈을 자신의 친구라고 생각하며 주파수를 높여서 흐름을 타야 합니다. 마음은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한 근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말하는 대로 따라야 합니다. 아끼고 절약하고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는 방법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의 삶을 확대하고 성장시켜 자신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멋진 사람처럼 행동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대담하며 진실하게 표현된 본인의 삶을 상상해 보면서 풍족한 지구에 살며 원하는 금전적 현실을 전부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이를 통해 가장 경이로운 자신의 모습을 세상과 공유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얼마나 단호하게 결심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한다는 것은 그 결심을 무엇보다 우선시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돈을 벌기 위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키워야 할 뿐만이 아니라
전에는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돈에 관한 무의식적인 믿음과 싸우는 중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냉혹해져야 합니다. 아주 작은 틈만 생겨도 예전의 상태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경로를 이탈하게 하는데 이 과정이 너무나 신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에 집중하는 자신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또 시작하기 전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완벽주의와 꾸물거리면서 일을 미루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자기 삶의 모든 것은 생각과 신념, 집중력, 행동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과 자기 자신에게는 마음가짐을 바꾸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피해자인 척하지 말고 본인의 사고방식을 부지런히 갈고 닦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진하다가 실제 결과물이 보이기 시작하면 잠재의식을 비롯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신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을 내버릴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자신이 아는 방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삶을 만들어냈습니다. 부자가 되겠다고 진지하게 결심했을 때 아무리 열심히 찾아보아도 새로운 방식으로 돈을 벌 방법이나 기회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형태의 방법에만 집중하느라 바로 눈앞에 있는 지금껏 생각해 보지 못한 방법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념은 자신의 관심 초점을 과거의 낡은 방식에서 다른 데로 돌리고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기회와 방법에 마음을 열게 해줍니다. 나는 부자가 될 것이고 돈이 들어올 때까지 어떻게든 이 결심을 지키겠다라고 굳은 다짐만 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결심을 하면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이루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아무리 겁이 나도 사방에서 기회를 찾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바라는 것이 이미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계속 그 생각만 하기 때문에 어느새 마음속에서는 현실이 되고 커다란 위험도 무릅습니다. 굳은 결심은 마음가짐과 행동 등 모든 것에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마음가짐을 바꿔서 돈의 흐름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에너지도 변하고 삶의 다른 부분까지 변화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